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인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빙판길의 이동까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날 마음까지 계좌가 수익률이 낮았으면 마음까지 정말 많이 시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날을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좀 춥지만 저희가 계좌만큼은 따뜻한 빨간불을 좀 지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싸움 구경이랑 불 구경이 가장 재밌다고들 하잖아요. 저희가 생방송 1시간 동안 이 계좌를 해외 선물로 뜨거운 불맛 제대로 내보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투자 전략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채팅방 위에서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채팅방에서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돈 되는 고급 정보들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상담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얼른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불구덩이로 만들고 계신 분이죠. 전문 파생가죠. 해외 선물 전문 파생가, 일명 해물파전이라고 합니다. 박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근데 이제 해외 선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불장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며칠 동안 이제 매매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다. 꽤 안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셰프님이 안전하게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거꾸로 생각하면 손실을 키우지 않는 거죠. 예, 네. 안전하게 간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뭐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손절을 잘해야 네. 된다. 이건데 매매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버텨서 먹든 뭐 많이 들어가서 먹든 오래 길게 들고 가서 수익을 내든 수익만 내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경험상으로 봤을 때 조금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그때 딱 들어가서 손절을 걸면서 들어가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손절을 걸고 들어가라. 이게 원칙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박 셰프님이 또 수익을 엄청나게 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뽀얀 피부가 매력적인 이 우윳빛깔 박 셰프님, 예. 본인 자랑 좀 해주세요. 제 자랑이요? 네. 또 하라고요? 네, 그럼요. 아유, 뭐 하루 수익 종일 얘기해도 내셨는데. 이게 모자라는데. 짧게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장실에서 네. 그 뽀얀 피부의 비결을 들켰는데 뭔지 아십니까? 3년 된 비비크림이요. 들켰네. 네, 맞죠? 아, 네.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얼굴이 따끔따끔하시다고 예, 했는데, 따끔따끔합니다. 근데 오늘도 굉장히 뽀얀 피부 자랑해주고 계신데, 예. 뭐 다른 거 그래도 또 뽀얀 피부 말고 자랑거리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자랑거리는 수익을 별로 없을 계속 것 같아요. 내주셨잖아요. 자랑거리 있습니다. 네. 뭐 제 인생사기도 한데 저도 사실 한 20년 전부터 20년 넘었죠. 주식 거래 한 지가. 네, IMF 끝나자마자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2000년 초반에 쫄딱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허. 제가 30대 초반에 네. 뭐 작은 집이지만 빌라 한 채를 샀었는데 네, 그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네. 그거를 전세를 주고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죠. 반지하에서 지금도 지금은 생각하면 그럼 어디 막 사세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5년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비싼 아파트, 또 비싼 차, 또 애들 또 뭐 유학도 좀 보내고 굉장히
이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예, 선물 때문에 저는 네.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박 셰프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 10시 5분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신데요. 저희는 생방송 중에 이 박 셰프가 실제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매매가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방송에 참여하시면 또 돈 되는 전략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함께하고 계신데요. 셰프님, 그럼 예. 오늘 본격적인 매매 들어가기 전에 예. 오늘 미국장 어땠는지 브리핑 한번 그럴까요?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면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는 그 삼성전자가 네. 주로 주가 지수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도체고. 그래서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사실 그 나스닥이 떨어졌죠.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매도 진입하신다고 하셨죠?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존스. 다우는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제 전망대로 그렇게 딱 들어맞았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아까 이따가 집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오늘도 한번 오늘은 전망을 해주세요. 우선 먼저 네. 그 일봉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일봉 보시면 나스닥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번갈아 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추세는 어떠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 그 경제 여건 그리고 향후 나스닥이 미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증세 그리고 네. 규제 강화. 규제책 네. 이런 것들이 나스닥 기업들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하고 러셀 같은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 지수나 러셀은 크게 상승을 했죠. 네. 러셀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5%까지 올랐어요. 네, 거의 맞습니다. 폭등 수준으로 올랐는데 아무래도 부양책이 그 다우나 러셀 쪽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거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올랐고 오늘은 자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허. 어, 세 가지 지수 모두 떨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예, 네 가지 종목. 네 예.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 간단합니다. 오르면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네. 이 선물 시장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읽으면 되는데 대중의 심리죠. 대중의 심리를 읽으면 되는데 자, 현재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크고 지금도 살짝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거다라고 뭐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제가 매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기왕이면 방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음. 진입을 하려고 진입을 안 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다우지수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네. 나스닥 역시도 오늘 그 아시아 시장에서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죠. 그만큼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그렇죠.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시장에 반영되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한 그 주가는 다시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어제 또 장 막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국회에 난입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막판에 조금 살짝 빠졌는데 네, 밀렸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등이 또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네, 예. 오른 채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러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호를 좀 쥐어서 보면 지금 많이 빠졌다가 요 부분이죠. 네.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 서서히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죠, 그죠? 네. 예,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변수가 또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4대 지수 이제 모두 다 매도 관점으로 길게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오늘 정도는?
자, 오늘 길다는 얘기는 뭐 내일 아침 전까지 네, 이 아침 정도로 전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생방송 중에 주요 상품들의 흐름이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뭐 골드 오일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들이 좋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다 훑어보는 거는 시간상 좀 어렵고. 네. 자, 어제 제가 그 골드 마이크로로 매도 진입하려고 했는데 추격이 안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체결이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아까웠는데 어제 골드 폭락했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 빠진 정도가 무섭게 떨어졌어요. 빅 사이즈로 그냥 보통 그 골드를 한 계약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6,000불이 움직였어요. 6,000불 한 계약에. 네. 자, 증거금이 골드가 얼마냐? 11,000불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움직였죠. 네, 크게 움직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을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위험성을 줄이는 거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너무 크게 쓰지 않는다. 좀 작게 써서 제가 어제 마이크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껏해 한 계약에 600불이 움직이는 거죠. 네. 1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데 또 수익이 나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마이크로 정도로 요즘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로 거래해도 충분히 일당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로 예. 네, 접근을 해도 자, 충분히 전망하기로 수익을 했죠, 볼수 참. 있다. 자, 네. 오늘 골드는 반대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추세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쭉 빠져가지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매도 오일. 진입 관점이신 그렇죠. 거죠. 오일도 자, 약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장중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장중에 보시면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어허. 일봉을 보면 안 움직인 줄 알아요. 네, 그런 계속 것 쭉 같네요. 올라간 것 같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더 깊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은 사실 너무 길게 보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관점만 보고 뭐 30분, 1시간 더 이상 들고 가면 사실 위험해집니다. 어허. 예.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안전한 매매 전략에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 이런 말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문 수량도 네.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정도.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너무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고 또 방망이를 그렇죠. 짧게 잡아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일을 네. 전망을 하자면 오일은 지금 약간 주가하고 연동돼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어차피 백신이 보급이 되고 나면 오일 수요에 대한 기대는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일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시마다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진입을 좀 노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수 네 종목 중에 네. 매도 들어갈 만한 종목을 조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죠? 어제 많이 올랐던 러셀이 그래도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하.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급등하면 다음 날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러셀 오늘 2000을 매도 진입. 러셀을 어제 러셀은 어제 거래 안 했었죠. 다우를 네, 그렇죠. 거래했었는데 러셀은 그 증거금이 좀 작아요. 네.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좀 적기 때문에 작은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제 하루에 움직인 게 한 2,000불 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러셀도 거래를 그렇게 크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어우, 시장이군요. 4,000불 움직였네요. 어제. 크게 움직였네요. 증거금이 6,600불인데 4,000불이 움직였어요. 3분의 2가 넘게 움직인 그렇죠. 셈이네요. 거의 막 6, 70% 이렇게 움직인 정도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시장 흐름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매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생방송 직전까지의 미국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예. 이 블루웨이브가 현실이 되면서 지금 국채가 하락하고 다우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예. 또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니까 예. 며칠 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뭐 10% 빠질 것이다 이런 예. 전망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런데 누가 그랬죠? 그런 얘기를? 미국에 굉장히 많은 저명한 전문가들이 했지만 결국은 네, 그 셰프님. 저명한 전문가보다도 이 박 셰프가 훨씬 네, 잘 분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예. 상승을 하면서 또 마감을 했는데요.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예언이 딱 적중을 했습니다. 예. 어제 보면은 다우지수 매수, 나스닥 매도, 국채 매도 진입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가 딱 다 맞은 하루였어요. 뭐 가지수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네, 종목이 그렇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또 언급을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예.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은 또 어떻게 이 국채랑 이 다우지수 또 나스닥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국채는 장기적인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도 지금 그 국채의 그 가격이 아주 한 2년 가까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음.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하지만 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하루에도 큰 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국채는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네, 국채는 그렇지만 사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죠. 오늘 그러면은 그 이제 매도 관점에서 본다고 하셨으면 예. 조금 더 짧게 손실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손실은 본인이 감당할 손절 수 라인을. 있을 정도. 네. 나는 100만 원 손실 나면 막 미치겠다 이러면 절대 그 정도의 그 손질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내가 20만 원 정도는 뭐 200불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저항대 부근에서 진입을 하면 네. 크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네.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알 수 없는 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자다 일어나서 대응을 좀 하시나요? 어떻게 잠잘 수도 없고. 자기 전에 네. 포지션은 다 청산을 해야죠. 그러면은 예. 셰프님 같은 경우는 길게 들고 가시지 않고 조금 짧게 다 거래를 하시는 편인 거죠? 보지 않고 있을 때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생방송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게 30분, 1시간 내에 수익과 뭐 손실을 내신 적은 없지만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리액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국제 유가가 이제 코로나 대유행 직전 수준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국제 유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네.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 그 산업이 다시 재개되고 네. 사람들의 활동도 다시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휘발유 뭐 이런 정제유들의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예. 1%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때문에 또 금값이 어제 폭락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채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건 여쭈려고 했거든요. 국내 기자가 쓴 거죠. 기자분까지는 아니, 제가 볼 때는 확인을- 국내 기자가 쓴 것 같고요. 네. 잘 모르고 쓴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예. 안전자산인데 이거 안전자산을 상관관계가- 떠나서 금리가 네. 인상이 되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이 떨어집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골드가 계속해서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이렇게 쭉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금리 문제가 거기 부각이 된 거잖아요. 아, 예, 금리가 문제 인상이 때문에. 되면 금이 떨어진다. 음흠. 자,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통화 네, 상품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네,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로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를 FOMC에서 2023년까지는 동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네. 실제로 시장 금리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예,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전망들이 또 제가 뉴스를 많이 봤는데 그 전망들이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망을 보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예. 네. 그 상황이 중간중간에 자꾸 변수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네. FOMC도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변수라는 거죠. 네, 네. 변수에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10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생방송으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만나고 계십니다. 박 셰프가 계속해서 본인의 실제 계좌로 이 자리에서 매수 자리를 노려보고 계신데요. 자, 그럼 이어서 시장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박재은 캐스터가 외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바로 만나볼까요? 박재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요 외신들 콕콕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CNBC 기사고요. Cash in circulation is soaring and that usually means good things for the economy 라고 했습니다. 이 유통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통현금이 soaring 하면 아주 급증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게 좋은 사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연준은 지난해 유통현금이 11.6% 급증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 더 들여다보시면요. 미국에서 현금이 증가하게 되면 Peaks at the start of economic cycles에서 이 경제 사이클의 start, 시작점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긍정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확보된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미증시가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 노란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채팅창에 여기 보시면 말풍선 플러스 사인 보이시죠? 눌러주신 후에 오픈 채팅 클릭하시고 저희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를 돋보기 클릭 후에 이렇게 타입을 해주시면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계속 전문가님 예언하시는 거 보셨죠?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신 분들 모두 얼른 들어오세요. 네, 박재현 캐스터가 마치 버팔로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자,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요, 박 셰프가 주식 종목까지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박 셰프님, 지금 예. 혹시 진입할 자리를 보고 계신가요? 진입할 자리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지금 내려오는 추세에서 네. 지수들이 약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추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어제 저희 수익이 좀 났잖아요, 방송 예. 중에. 노란톡방의 방송이 끝난 후에 수익률이 나서 공개를 먼저 해주셔서 굉장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또 즐거워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좀 리뷰를 해주세요, 수익. 수익이요? 네, 수익 리뷰. 네, 아직 거래를 안 했는데. 어제요? 어제 수익이요? 수익이요. 네, 네. 어제 수익 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 축하해드렸는데 안 했다고 아, 하시면 어떡해요, 셰프님. 오늘도 얘기해달라 그래서 오늘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네. 어제 제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잠깐 바꿔서 보면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그 뉴욕 동부 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네, 자, 어제 이 자리에서 빅사이즈 다우 지수 매수 진입해 주셨고요. 3,330달러에 한 계약 들어갔습니다. 생방송이 11시에 끝났고 얼마 후에 청산을 하셔서 11시 40분에 이제 노란톡에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맞죠, 셰프님? 예. 네. 좀 안타깝게도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집에 가는데 거의 한밤중에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더니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눈 때문에 지금 수익이 예, 안 눈 났다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중간에 잘라버렸거든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그러면은 해요? 어쩔 수 없죠. 이 네, 방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니까. 여기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어제 진입 자리 어제 그 다우는 올라갈 거다. 떨어지고 있는 중에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뉴스를 분석해가지고 상승을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매수 자리 한 이쯤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진입하고 난 다음에 미국장 개장하고 살짝 빠졌는데 그 다음에 올라간 게 급등을 했죠. 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올라가면서 이 정도에서 청산을 해서 아주 큰 수익은 아니고 한 140불인가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네. 예. 그래도 사실 진입해서 청산까지 한 시간이 30분 이내잖아요.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송 끝 무렵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죠. 한 예. 40분, 11시 40분에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4,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매매를 계속 이어왔는데 실제로 들어간 시간은 2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셰프님.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들어간 또. 시간만 따지면 안 되고 네.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즐겁게 기다리셨으니까 그 시간은 그렇죠. 좀 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빼시고 2시간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예. 큰 수익이 나고 계신데 아니 정말 저는 조금 그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 수익을 잘 가져가고 계신 게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금액은 사실 제가 사용한 금액은 여러 계약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1,000만 원 미만인데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벌 수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좋은 네.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제 그 다우지수 들어가신 거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좀 복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사실 그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들어갈 당시에는 그 약간 이평선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옆으로 그죠? 계속 횡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미국장 개장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예. 다시 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간 거죠. 어. 자, 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관망 구간이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관망 구간이 계속해서 그냥 진입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 이런 뜻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옆으로 쭉 가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 차트만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만 그러면은 셰프님은 몇 예. 번 봉을 보시길래 1분 봉을 일분 주로 봉을 보고요. 보시나요? 네. 예. 시장이 잘 안 움직일 때는 오히려 더 긴 봉을 봅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분봉을 늘려서 본다 이런 그것보다는 말. 네.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진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1분 봉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만 움직이면 네. 사실 그 제자리에 있는 건데 네. 음봉 양봉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3분이라든가 조금 더 긴 차트로 보면 그 봉들을 합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시간 동안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조금 조금 요약해서 더 볼 수가 보이는 있죠. 거군요. 그렇죠. 그럼 어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예. 또 셰프님이 반반 항상 손절과 수익을 반반 이렇게 가주시잖아요, 안전하게. 그러면은 자동으로 청산이 된 건가요? 어제도? 어제는 자동 네. 청산을 안 시키고 네. 그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청산했죠. 위험하세요. 차 안에서 하시면. 어제 너무 5km로 갔습니다. 5km로.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반자율주행으로 네. 놓고 쫙. 네. 아까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예. 하시더니 좋은 좀- 차 탄다고 좀 이렇게 비싼 깨알 차입니다.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네, 조금 비싼 차, 네, 예. 부럽고요. 네, 이렇게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주신 만큼 이렇게 굉장히 정통 해외 선물 매매 기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확한 방향 그리고 정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예. 말씀해주신 그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 예, 예. 트릭스 그리고 300 추세선 이걸 적용하셨다고 제가 예. 하도 저한테 복습 안 한다고 해서 예. 복습을 좀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어제 수익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아, 보여주실 수 그건 있으세요? 지나간 건 빼고 네. 예, 이제 앞으로 항상 다가올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 네, 앞으로 자, 계속 보여주신다고. 다우지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저 보세요. 302평선의 기울기를 보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 쭉 빠지고 있죠, 이렇게. 네, 그죠? 쭉 빠지고 예, 있네요. 그럼 매도 관점을 보는데 어제 강의를 안 한 부분인데 네. 그 차차 할 거지만 자,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게 돌파를 했을 때는 추세를 위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이평선도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고점이 어디냐?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보통은 밑에서 올라온 만큼 균형을 이루면서 그 정도 올라가서 다시 되밀립니다.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 되는데 네, 자,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를 지나왔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내려오면 그다음 지지하는 자리가 딱 그 돌파한 자리 근처 거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조금 애매해요. 추세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라인 근처에 와가지고 이거를 반등으로 볼 거냐 아래쪽으로 뚫릴 거로 볼 거냐 갈림길에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 건가요? 이거는 오히려 네. 그 매도 자리를 봐야 되는데 반등이 나와줘야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등이 나와야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라고요? 어허. 흐름은 그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그 큰 흐름은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떨어져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올랐다 이렇게 파동이 생기죠. 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수익을 내려 그러면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120만 원에 사는 게 좋겠어요. 100만 원에 사는 게 물론 쌀 때 사야 되죠, 그렇죠. 그죠? 네. 예, 당연히 고점 매도 관점에서 볼 때는 비쌀 때 매도를 해야 많이 떨어져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아하.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고점까지 올라가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안전한 매매라는 거는 손절 라인이 적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손절 라인을 잡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네. 만약에 매도를 했다. 네. 그러면 추세선이 넘어가면 손절을 해야 돼요. 네. 이 추세선하고 비슷하게 근접했을 때는 네. 넘어가면 손절을 하니까 간격이 얼마 안 되니까 손절 크기가 크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라고 할 수가 있죠. 차트상으로 그럼 좀 어느 자리에서 이제 관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뭐하고 비교를 하죠? 그렇게 높은 관점, 높게 봤을 때 크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좀 높지 않았을 때 높다 안 높다를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어디까지 여기 갈지를 보면 모르니까. 되죠. 다우 오늘 낮에 네. 흘러간 건데 자 일단 파동이 오늘 오후 4시, 5시 사이죠. 네. 한 5시 좀 넘어서까지 보면 이때를 못 봤다라고 생각을 네. 해도 자 그다음 파동도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흘러내리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차트를 쭉 넘겨보면 반등이 나오죠. 네. 그죠? 이 추세선하고 근접했을 때 최대한 매도를 들어가야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넘어가면 손절하면 되니까 손절 크기가 크지가 않죠. 네, 그렇죠. 자, 쭉 넘어가면 내려오죠. 그럼 여기 짧게 수익 내고 끝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기술적 매매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군요. 예.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확한 방향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박 셰프님이 안전하게 해외 선물을 매매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 10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박 셰프님의 실제 계좌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박재현 캐스터가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현 캐스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재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박재은입니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 기사, U.S. private sector shares jobs for first time since April, ADP data show. 여기서 private sector라는 것은 민간 부문 고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민간 부문 고용이 작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겠죠.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은 월가에서는 12만 3천여 명이 하회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가 예상을 대폭 하회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팬데믹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레저나 접객, 이렇게 사람 간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섹터에 확실히 영향을 준 건데요. 앞으로 이 고용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될지 저희와 함께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Global stocks attract investors after COVID-19 vaccine rollout. 네, 백신이 지금 계속 보급이 활성화가 될 예정이죠. 그에 따라서 확실히 좀 긍정적인 전망인데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눈을 그냥 미 증시가 아닌 글로벌 증시에 돌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민주당 상원이 장악을 했을 때 규제가 강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술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랠리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국이나 어떤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앞으로 실제로 글로벌 증시에 많이 좀 호황기가 올지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노란톡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말풍선 꾹 누르시고요. 말풍선 플러스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오픈 채팅방 뜨면 이제 돋보기 버튼 꾹 누르시고 저희 프로그램명 다시 강조해드리면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검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 박 셰프님이요 정말 기술자십니다. 말 그대로 매매의 기술자시기 때문에 매매 꿀팁들 다양하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박재은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을 꿰뚫어보는 박 셰프의 눈을 정말 담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 셰프님 아직 관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좀 분할해서 들어가려고 네. 나스닥 마이크로 네. 마이크로 상품으로 한 계약만 일단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조금 진입을 분할해서. 하셨어요? 예, 근데 네. 이거는 뭐 한 틱에 네. 0.5불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진입을 하셨으니까요. 예, 조금 어떤 상품 얼마에 진입을 하셨어요? 이 마이크로 네. 나스닥. 이 마이크로 자, 나스닥. 요거는 입질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좀 분할해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매도 진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들어가셨죠? 요거는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데 아하. 지금 현재는 12,719포인트에 들어갔어요. 딱 지금은 본전입니다. 포인트. 네. 12,719포인트에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 주셨고요. 매도 진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면서 지켜보면 예. 될 것 같고요. 네. 그 앵커님이 제 눈을 담고 싶다고 한 말이 진심인지 아, 이 진짜 실제 눈은 제가 더 예쁘니까 그 눈 말고요. 노안인데 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오해 없이 아, 들어주셨으면 그래요? 좋겠고요. 네, 그 눈 아니, 말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저희 안경이 안 쓰면 잘 안 보이거든요. 눈 내부를 바꿔드릴 수는 없는데 디자인도 그렇게 크게 아, 마음에 들진 그렇군요. 않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제 사이즈면 괜찮은데. 아, 괜찮으시긴 한데요. 그냥 저는 제 디자인으로 열심히 예. 살아가 보겠고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시장을 꿰뚫어보는 그 매매의 기법을 저는 꼭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이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배우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매매 네. 기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자동 매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네. 그 여러 가지 기법을 한 200가지 이상을 만들었어요. 기법이 근데 200가지면 보조 지표들을 하나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조 지표만 하더라도 100개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주로 쓰는 여러 것만. 가지를 해서 그 중에서 네. 잘 맞는 거를 네. 실전에 적용하려고 했죠. 아, 자, 그렇군요. 몇 개나 유용하게 썼는지 아세요? 3개요. 200개 중에 3개요. 빵개요? 빵개입니다. 자, 그 정도로 자동으로 그럼 헛수고를 하신 건가요? 200개를 만드시는 동안? 사실 돈만 쓴 거죠. 어허. 근데 이런 헛수고를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셰프님은 헛수고를 안 하시고 이제 또 증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력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신데 예. 그러면은 그런 기법을 헛수고를 안 하시고 예.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관점으로? 네. 거래를 하는데 결정할 거는 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죠. 그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자, 사람들도. 간단하게 네. 그거는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음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자 기준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네. 땡 이게 기준입니다. 땡? 수평선 하나 그었죠. 네. 이걸 넘어서기 전까지는 매도, 아. 넘었으면 매수. 이게 아무데나 기준입니다. 짚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짚었죠. 아무데나 짚어도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자, 만일 기준을 내렸어요. 네. 자, 이 위에서는 매수, 이 밑에서는 매도. 네. 자,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아,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행동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수평선만 말씀인가요? 거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말인즉슨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정확히 그래도 낫다. 그나마. 기준을 세워놓고 네. 그 기준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선을 어제 그렸다. 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이 라인을 넘어서면 매수, 네. 밑에서는 매도다. 해가지고 아. 이거 바로 밑에서 매도를 했어요. 네. 넘어서서 매수로 갈아탔다. 수익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겠죠. 수익 나죠 어떻게? 아니, 합니까? 네, 제가 지금 좀 다른 네. 생각을 하는 거 자, 딱 이거 보세요. 들켰네요. 네. 여기서 매도를 했어. 네. 네,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매도를 하고 났네. 많이 올라왔네. 자, 요거 넘었으면 나는 다시 매수를 할 거야.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섰어. 여기서 매수를 하면 쭉 올라갔잖아요. 네.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기준을 정하신 상품이 지금 오늘 진입한 게 마이크로 나스닥을 진입해 주셨는데 예. 지금 주요 상품 흐름들 보면서 그런 기준 정하신 게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기준은 네. 뭐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갖고 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상품마다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네. 이 이평선의 기울기 그리고 네. 이격 벌어진 정도 네. 예, 그리고 보조 지표 뭐 이렇게 보고서 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리가 오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좀 이런 종목들은 있으신가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나스닥 예. 분할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셔서 저는 혹시 또 다른 종목을 자,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여쭤본 나스닥을 겁니다. 분할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예. 네, 시간 그러시군요. 간격을 둬 가지고 네. 왜냐하면 나스닥은 변동이 굉장히 커요. 네. 큰 사이즈로 들어가면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100만 원 마이너스 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그 마이크로 상품으로는 한 100불 크게 움직여도 네. 이 정도는 감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빅 사이즈는 조금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0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조금 망설인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 셰프가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기법으로 또 해외 선물과 주식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박 셰프님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예, 아직 그 파워포인트가 안 떠가지고 조금 이따 갈게요. 예. 네. 오늘도 좀 저의 진행을 많이 방해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박 흔히 있는 셰프님. 일이니까. 예.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되셨나요? 됐는데 네. 그 전에 예, 우유빛깔 박 셰프님, 네, 말씀해 주시죠. 할 말을 자,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자, 다 띄웠습니다. 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네. 노안이라서 그런 예. 점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박스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틀에 걸쳐 가지고 추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추세 지표는 특징이 잦은 손실에 큰 수익. 잦다라는 거는 여러 번의 손실에 한 번 수익이 날 때 크게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박스 지표는 반대입니다. 여러 번의 작은 수익이 굉장히 여러 번 납니다. 자, 비율로 따지면 한 70%. 10번 거래하면 7번은 수익 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근데 단점이 뭡니까? 3번 손실 날 때 크게 손실이 나요. 그래서 합치면 수익이 안 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자동 매매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따라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면 자동 매매를 반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자, 우리가 거래할 때 수수료가 있고 네. 체결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매도를 할 때는 바로 밑에 호가에다가 매도를 하지만 매수할 네. 때는 바로 위에서 그렇죠. 매도를 하죠. 네. 매수와 매도 한 틱의 차이가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양쪽으로 자동 매매를 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원금 손실이 또 그 자리에서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양쪽으로 시장에 저는 궁금한 게 걸어놓잖아요. 이해를 잠깐 못 하신 것 같은데 요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화면 보시면 요 화살표대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네. 이거를 따라서 그대로 그렇죠. 거래했을 때 네. 그대로 따라하면 손실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자, 반대로 가만- 저때 매 원래 파란색일 때 매도잖아요. 매도를 해야 그죠? 되는데 저때 매수를 하고 그렇죠. 네. 왜? 이거를 청개구리 전략 그대로 따라하면은 네. 손실이라고 하니까 그쵸. 그럼 반대로 하면 수익이 나겠네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수익이 절대로 안 난다는 겁니다. 자동의 위험함인가요? 그게 바로? 체결 오차하고 수수료를 무시했을 때는 체결 오차와 수수료를 그렇죠. 간과하면 안 된다. 이게 매수 매도가 같은 가격에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뭐 말이 되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지만 한 틱씩 올라가서 그렇죠. 내려가고 체결 그게 이제 체결 오차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그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거래할 때는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밑에 호가하고 위에 호가하고 두세 틱씩 네. 벌어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틱 차이가 아니라 두 틱, 세 틱씩 어허. 차이가 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거래를 하면 양쪽 다 수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 지표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한다기보다는 지식을 넣고 난 다음에 적용을 안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훈련하듯이 그렇죠. 익혀서 저기 매매를 할 때 요 방법대로 해야지라고 자꾸 습관화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박스 지표는 낮 시간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 맞아요. 네. 네. 왜? 해외 장이 선물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장이 잘 안 움직이니까. 네. 고를 때는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때가 많으니까 그때는 네. 잘 맞는데 낮에도 가끔 추세가 강하게 잡힐 때가 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낮에 그 민주당이 당선됐다라고 네. 뉴스가 나오니까 뭐 크게 나스닥이 시그널이 크게 잡혔군요. 폭락을 네.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잽싸게 진입을 해야 하는 거고.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이 채널 지표는 이렇게 박스권, 박스라는 얘기가 네모난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박스권이라는 거를 예. 조금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박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보세요. 자, 그런 걸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 놨죠. 아, 네. 자, 옆으로만 가는 게 준비성이. 아니고 네.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기를 보이면서 아래 위로 진행할 때도 있어요. 자, 결국 뭐냐? 이 진폭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아, 박스 지표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이런 그 타이밍에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줍니다. 네. 그런데 자, 요 추세대를 벗어나 가지고 크게 움직여 버리면 마지막 신호가 어때요? 매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크게 손실이 난다는 거죠. 아하, 그럼 저 때 빨리 손절을 하거나 바꿔 타야죠. 바꿔 타거나.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움직임을 선을 그려가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주식 시장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예, 설명이 조금 덜 끝났는데 네, 그럼 적용은 계속해서 조금 더 해주시죠. 나중에 하고 네. 그 보조 지표들 중에 스토캐스틱, 패스트, 슬로우, 뭐 스토캐스틱 관련된 보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토캐스틱과 관련된 지표가 스토캐스트가 정확히 뭔가요? 그거는 이름을 정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어떤 걸 보는 지표인가요? 그럼 최근의 고점과 저점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말하는데 아닌가요? 자꾸 어, 자르지 마시고 잘라도 자,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이 네. 스토캐스틱이 계산하는 거는 네. 최근 봉 20개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이의 가격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는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매도, 10이다 그러면 매수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랐는데 100까지 와서 200까지 가버리면 네. 박스권은 이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에서 제로까지 움직일 때 아주 잘 맞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지표가 RSI, RCI, CCI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식을 깁니다.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네. 이미 이런 보조 지표들을 이것도 대입해보고 저것도 대입해보고 계속 깨지고 맞습니다.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이랬을 아까 겁니다. 그 말씀해주신 200가지의 헛수고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있을 수도 있는 수고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저도 처음에 네. 주식을 연구를 할 때 어떤 보조 지표가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산 너무 방식도 많습니다. 이게 수식이 있어요. 아까도- 수식이 있는데 볼 때 공부할 때만 기억을 하지 나중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이 수식이 뭐였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10시 4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아쉬우신가 봐요. 저랑 해야 이 설명도 되는 덜 게. 끝났는데 자꾸 이러면 곤란한데. 네,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방송을 봐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진입해주신 거 잠깐 정리 그럴까요? 한번 이게 부탁드릴게요. 포지션 진입한지도 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야, 12불 수익. 자, 빅 사이즈로 수익들이군요. 들어갔으면 네, 한 140불 수익이죠. 10배니까. 네, 아직 청산하지 않으신 거죠? 아직 청산 안 했죠. 네. 지금 이거는 스탑 리밋을 안 걸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방에 실제로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그 방향을 타진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지. 네. 뭐 10,000원 벌었다고 이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일단은 미국장 개장할 때까지 좀 들고 가서
오늘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제가 또 이 무서운 호랑이 박셰프 선생님한테 제가 실제로 모의 투자를 좀 배워볼 계획입니다. 저도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내일 10시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얼마나 재밌게 수익 가져가 주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